네, 안녕하세요. 지난 113차 헌법개정에서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제1차 개정 임시헌법을 읽으면서 해설을 간략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3.1 독립을 선언하고 이를 경축하는 독립만세운동을 일제가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잔인하게 탄압하였습니다. 경찰이나 헌법이 만세 시위 군종을 향해 집단 발포를 하거나 칼을 휘둘러 다치거나 죽였습니다. 일본군이 새벽에 한 마을을 포위하고 남녀노소 모두 죽이거나 교회 건물에 몰아넣고 불태워 죽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독립만세운동은 거의 1년 동안 나라 안과 밖에서 이어졌으며 수만 명이 구속되었고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매를 맞아 골병에 들었습니다. 그런 탄압과 학살 속에서도 200만 명 이상이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고 2천만 동포의 대다수가 각성을 하였습니다. 그런 힘으로 국내외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를 만들었습니다. 4월 17일 블라디보스톡에서 대한국민회의가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고 이 블라디보스톡에서는 이미 1910년 8월 23일 유인석을 비롯한 8,624명 이름으로 대한제국 주권을 우리 민족이 계승한다는 성명회 또는 한국 국민의 선언서로 임시정부를 선언했었습니다. 1915년에도 대한광복군 정부를 구성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임시정부 구성을 마치고 독립선언서를 또 별도로 또 발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미 1910년 2월 대한국민회를 결성하고 기관지 신한민부를 통하여 대한제국 주권은 일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한테 있음을 밝히면서 무형국가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 미국 정부와 협상하여 미주 교민들의 권리 보호와 법적 업무를 대리하면서 실제 망명 임시정부 구실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주지역 대한국민회가 실제 망명 임시정부 구실을 한 거는 해방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미주에서는 일본 영사관이 우리 교포들을 관리하지 못했었죠. 1919년 4월 8일 서울에서 조선민국 임시정부 전단이 배포되었어요. 아마 이것은 천도교 쪽에서 배포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되었죠. 그리고 4월 23일은 서울에서 13개 도 대표들이 모여서 한성가정부를 발표했습니다. 이 한성가정부는 또 대한공화국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대한공화국 한성가정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평양에서는 신한민국의 전단이 배포되기도 했습니다. 확실한 주체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쓴 걸 봐서는 아마 신한 청년단 쪽이나 저 만주의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이쪽과 연계해서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짐작합니다. 고려 임시정부 결성을 알리는 전단도 배포되었습니다. 이렇게 6, 7개 정도 임시정부들이 발표되었는데 정치 체제는 모두 민주국이나 공화국 또는 민주공화국을 표방하였습니다. 단 한 곳도 군주국을 표방한 가정부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3.1 독립만세 운동을 통해서 모두가 민주국 또는 민주공화국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총장으로 선출된 안창호는 미국 대한인국민회의 중앙총부 파견 자격으로 4월 1일 출발했죠. 그래서 5월 28일 상하이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거의 2달 가까이 걸린 것은 일본을 거치지 않고 상하이를 오기 위해서 돌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6월 2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서리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지에 산재한 임시정부를 통합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부를 꼭 손꼽아야 한다면 당연히 안창호라고 생각합니다. 안창호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할 기회가 있으면 그 까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안창호가 없었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합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안창호 지도력으로 임시정부가 통합되었고 이에 따라 1919년 9월 11일 제1차 개헌을 통하여 제2호
임시헌법이 태어난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1차 개헌한 2호 임시헌법을 읽으면서 제가 번역한 내용을 바탕으로 약간의 해설을 보태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한자를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번역한 번역본과 함께 한문본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법 1차 개정은 1919년 9월 11일 임시정부 법령 제2호로 개정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인민은 우리나라가 독립국인과 우리 민족의 자유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서 인류 평등의 대화를 분명하게 하고 이를 자선만대에 알려서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구히 유지하게 하였도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와 2천만 민족의 성충을 모아서 민족의 항구 여일한 자유발전을 위하여 조직한 대한민국의 인민을 대표한 임시의정원은 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 원년 4월 11일에 발표한 10개조의 임시헌장을 기본 삼아 본 임시헌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공리를 앞장서 밝히고 공익을 증진하며 국방과 내치를 미리 계획하고 만들어 정부의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보장이 되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원년 4월 1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원년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원년 4월 11일 발표한 임시헌장을 기본으로 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임시헌장을 계승했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또 선서문 내용은 앞글로다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실었습니다. 그리고 정강은 빼면서 정강에 들어갔던 필요한 내용은 본문 각 조항으로 분산시켜서 넣었습니다. 제1장 총령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음.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을 2개 조항으로 나눠서 규정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 내용이 두 개다. 1조 2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3조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함. 이렇게 해서 임시헌장에는 없던 국토 조항을 넣었고 대한민국의 국토는 대한제국이 갖고 있던 국토를 말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함. 임시헌장 3조에 했던 남녀노소 빈부의 계급이 없음을 빼서 간결하게 만들었는데 저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남녀노소 빈부 계급이 없으며까지 그냥 뒀으면 어떨까. 하지만 인민은 일체평등함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말이죠. 제5조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의 행사함이라고 3권 분립을 명시했습니다. 6조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는 헌법 규범 내에서 임시 대통령에게 전부 다 맡긴다 했습니다. 7조 대한민국은 구항시를 우대한다 해서 임시헌장 제8조를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대한제국의 구항실, 특히 고종이나 의친왕 이런 분들을 상해로 망명을 시켜서 대내로 선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항목이 계속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2장 인민의 권리와 의무. 제8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 범위 내에서 좌열 각 항의 자유를 향유함. 좌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밑으로 내려 쓰지만 그때는 옆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썼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며 썼거든요. 그러니까 좌라는 것은 그 다음 항목을 말합니다. 신교, 즉 종교의 자유, 종교 믿음에 대한 자유, 재산의 보유와 영농의 자유, 언론 저작 출판 집회 결세의 자유, 서신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제9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에 의하여 좌열 각 항의 권리를 가진 1.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면 체포, 사찰, 신문, 처벌을 받지 않은 권리. 2항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면 가택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3항 선거권 및 피선거권. 4항 입법부에 청원하는 권리. 5항 법원에 소송하여 그 재판을 받는 권리. 6항 행정관서에 소원하는 권리.
7항 문무관에 임명되는 권리 또는 공무에 취하는 권리, 즉 공무를 맡을 권리죠. 제10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에 의하여 좌열 각항의 의무를 가짐. 1. 납세의 의무. 2. 즉 병역에 복무하는 의무. 3. 보통교육을 받을 의무. 3장이 임시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임시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감하며 법률을 공포함. 처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구성할 때는 총집행관이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래서 내각제였는데 이승만이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를 해야 된다는 고집을 부려서 임시대통령제를 바꾼 겁니다. 제12조 임시대통령은 임시의정원에서 기명단기식, 즉 이름을 한 명만 쓰는 투표로 선거하되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득한 자로 당선케 한다. 단 2회 투표에도 결정치 못하는 시는 3회 투표에는 다수를 득한 자로 당선케 하면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제13조 임시대통령의 자격은 대한인민으로 공권상, 즉 공권에 의한 제한이 없고 연령이 만 40세 이상 된 자로 함. 현재 10호 민주헌법 제67조 사항으로 지금까지 40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낮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14조 임시대통령은 취임할 시에 임시의정원에서 좌와 같이 선서함을 필요로 한다. 나는 일반 국민의 앞에서 성실한 심력으로 대한민국 임시대통령의 의무를 이행하여 민국의 독립과 내치와 애교를 완성하여 국립민복을 증진케 하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또한 인민으로 하여금 준수케 하기를 선서하나이다. 지금도 말만 조금 바뀌었고 이런 항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15조 임시대통령의 직권은 좌와 같은 1. 법률이 위임에 기하거나 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명령을 발포 또는 발포케 한다. 2. 육해군을 통솔한다. 물론 그 임시정부가 육군은 있었는데 해군과 공군은 없었죠. 공군은 계속 조직을 하려고 했었고 해군도 조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3. 관제 관규를 제정하되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요함. 4. 문무관을 임명함. 5. 임시의정원의 동의를 통하여 개전 강화를 선고하고 조약을 체결함. 그러니까 선전포고를 하거나 강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선전포고를 임시정부 내에서 몇 번 합니다. 6. 법률에 의하여 계엄을 선고함. 7. 임시의정원 의회를 소집함. 8. 외국의 대사와 공사를 접수함. 9. 법률안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하되 국무원이 동의를 요함. 10. 긴급 필요가 유한 경우에 임시의정원이 폐회된 시는 국무회의의 동의를 득하여 법률에 대한 명령을 발하되 차기의회의 승낙을 요함. 단 승낙을 득하지 못할 시는 장래에 향하여 기효력을 실하며 공포함. 즉 차기 국무회의에서도 승인을 받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11. 중대한 사건에 관하여 인민의 의견서를 수합함. 12.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을 선고함. 단 대사는 임시의정원의 동의를 요함. 제16조 임시대통령은 임시의정원의 승낙이 없이 국경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음. 제17조 임시대통령이 요구한 시는 임시의정원에서 임시대통령 대리 1인을 선거하여 대리케 함. 그리고 제4장이 임시의정원입니다. 제18조 임시의정원은 제19조에 규정한 의원으로 조직함. 제19조 임시의정원 의원의 자격은 대한민국 인민으로 중등 이상 교육을 받은 만 30세 이상 된 자로 함. 그래서 학력과 나이를 규정한 점이 독특하고 또 약간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20조 임시의정원 의원은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함경, 평양 각 도급 그래서 중령, 중국 교민, 아령, 러시아 교민의 각 6인, 강원, 황해 각 도급 미주, 즉 아메리카 대륙의 교민에게 각 3인을 선거하도록 함. 전항의 임시선거 방법은 내무부령으로 이를 정함. 제21조 임시의정원의 직권 1. 일체 법률안을 의결함. 2.
임성비 예산 결산을 의결함. 3. 정부의 조세, 화폐제 도량형의 준칙을 의결함. 4. 공채 모집과 국고 부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실제로 공채를 여러 번 발행했습니다. 5. 임시 대통령을 선거함. 6. 국무원급 주요 대사 공사 임명에 동의함. 7. 선정 강화와 제약 체결에 동의함. 8. 임시정부의 자순 사건, 즉 임시정부에서 의정원에 자문을 주최한 사건을 의논해서 결정해서 보냄. 9. 인민의 청원을 수리함. 10. 법률안을 제출함. 11. 법률 기타 사건에 관한 의견을 임시정부에 건의함을 득함. 12. 임시정부에 자순하여 관리의 뇌물 사건과 기타 위법한 사건을 조사하여 밝힘. 13. 질문서를 국무회의에 제출하여 출석 답변을 요구함을 득함. 14. 임시 대통령 위법 또는 범죄 행위가 있을지 총원 5분의 4 이상의 출석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탄핵 또는 심판을 함. 이 규정에 의해서 임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을 위임통치 총원을 미국에 냈다고 해서 탄핵했습니다. 15. 국무원 실직 혹 위법이 유함을 인할 시는 총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탄핵함. 제22조 임시의정원은 매년 2월에 임시 대통령 소집함. 필요가 있을 때는 임시 소집함을 할 수 있어. 제23조 임시의정원의 회기는 1개월로 정하되 필요가 있을 때는 원의 결의 혹은 임시 대통령의 요구에 의하여 줄이거나 또는 늘릴 수 있어. 제24조 임시의정원의 의사는 출석원 과반수로 하되 가부동수 될 시는 의장이 이를 결정함. 제25조 임시의정원의 회의는 공개하되 원의 결의 또는 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비밀이 함을 득함. 제26조 임시의정원의 의결한 법률 기타 사건은 임시 대통령이 이를 공포 또는 시행함. 법률은 의결해서 행정부에 도달한 후 15일 이내로 공포함을 요함. 제27조 임시의정원이 의결한 법률 기타 사건을 임시 대통령이 부과함을 필요로 할 때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유를 써서 제의를 요구하되 기재의 사항에 대하여 출석원 3분의 3 이상이 앞에 의결한 것을 고집할 시는 26조에 의하여 공포해야 함. 제28조 임시의정원 의장, 부의장은 기명 단수직 투표로 의원이 호선하여 투표 총수의 과반을 득한 자로 당선케 함. 제29조 임시의정원은 총의원 반수 이상이 출석지 않냐면 개회를 할 수 없음. 제30조 부결된 의안은 동회기에 재차 제출할 수 없음. 제31조 임시의정원의 의원은 원내의 언론 표결에 관하여 원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 단 의원이 기 언론을 연설, 인쇄, 필기, 기타 방법으로 공포할 시에는 일반 법률에 의하여 처분함. 현재도 의원 몇 채권이 있죠. 안에서 발의하는 것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것을 언론에 연설하거나 인쇄해서 또는 써서 공포할 때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없어지고 일반 법률에 의해서 처분한다라고 해서 더 분명하게 해놨습니다. 제32조 임시의정원 의원은 내후 애환의 범죄나 혹 현행법이 아니면 회기 중에 원의 허락이 없이 체포할 수 없음. 제33조 의정원은 헌법, 기타 법률에 규정한 외에 내부에 관한 저반 규칙을 스스로 정할 수 있어요. 제34조 임시의정원은 완전한 국회가 성립되는 날에 해산하고 이 헌법에 의한 직무와 권리는 국회가 이를 행함. 1년을 보통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분들은요. 제5장 국무원 제35조 국무원은 국무원을 조직하여 행정사무를 일체 처리하고 그 책임을 짐. 제36조 국무원에서 의정할 사항은 저와 같음. 1. 법률, 명령, 관제, 관규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또는 예산의 지출에 관한 사항. 3. 군사에 관한 사항. 4. 조약과
선전 강화에 관한 사항. 5. 고급 관리 진퇴에 관한 사항. 6. 각부 권한쟁의 주임 부명에 관한 사항. 7. 국무회의의 격리를 요하는 사항. 제37조 국무총리와 각부총장과 노동부 총판을 국무원이라 칭하며 임시 대통령을 보좌하며 법률과 명령에 의하여 주관 행정사무를 집행함. 제38조 행정사무는 내무, 외무, 법무, 재무, 교통의 각부와 노동국을 두어서 분장함. 제39조 국무원은 임시 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법률을 공포하거나 혹은 명령을 발표할 때는 반드시 이에 부서함, 즉 서명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제40조 국무원급 정부위원은 임시의정원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제41조 국무원이 제21조 제15항의 경우를 당하시는 임시 대통령이 면직하되 임시의정원의 1차 제의를 청감을 특함. 그러니까 국무회의 내용을 꼭 부서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1919년 임시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거고 현행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난 12월 3일은 국무회의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또 부서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했다가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치운 거죠. 제6장 법원 제42조 법원은 사법관으로 조직함. 제43조 법원의 편자와 사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서 정함. 제44조 법원은 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재판함. 행정소송과 기타 특별소송은 법률로서 이를 정함.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 기간에 거기에 침투한 밀정이라든가 또는 정보를 빼내거나 하는 경우에도 내부에서는 다 이렇게 재판을 한 겁니다.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한 다음에 사형시켰죠. 제45조 사법관은 독립하여 재판을 행하고 상급 관청의 간섭을 받지 아니함. 제46조 사법관은 형법의 선고 또는 징계의 처분에 의치 아니하면 면직함을 받지 않음. 법원의 재판은 공개하되 안녕 질서 또는 성풍 양속의 방해가 있을 경우 공개치 않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제7장의 재정 항목을 또 신설했어요. 제48조 조세를 신고하거나 세율을 변경하시는 법률로서 이를 정함. 제49조 현행의 조세는 법률로서 개정한 자 외에는 옛날부터 내려놓은 법에 의하여 징수함. 제50조 임시정부의 세출사입은 매년 예산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할 의결함을 요함. 제51조 예산 관항에 초과하거나 예산의 지출을 유할 시 차기 임시의정원의 승인을 요함. 제52조 공공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수용이 유한 경우에 임시의정원을 소집하기 불능한 시에는 임시정부는 재정상 긴급 필요의 처분을 행하고 제51조에 의한. 제53조 결산은 회계 검사원이 이를 검사한 후 임시정부는 검사 보고와 함께 임시의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함. 제54조 회계 검사원의 조직과 직권은 법률로서 이를 정함. 그래서 이 재정 항목에 보면은 조세를 부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각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냈는데 상해에 있던 교민들 보면은 이렇게 조세를 부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와이나 미주의 교민들 역시 세금을 걷어서 보냈다라는 기록이 또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개납제 모든 국민이 단 1달러씩이라도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고 실제로 임시정부에 조세를 낸 분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시헌장 10개조를 이렇게 54개조로 세분해서 정했고요. 임시헌장 10개조 내용은 모두 다 분산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4개조의 대부분이 재헌헌법과 현행 10호 제6공화국 헌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현행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임시헌장은 조수왕이 만든 초안으로 만들었다고요. 1919년 9월 11일 제2호 임시헌법은 신익희가 초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수왕은 일본 메이지 대학 법학과를 졸업했고 신익희는 일본 와시다 대학 정치 경제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두 분 다 이런 근현대 법학 공부를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셨던 분들이라는 게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고요. 또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 전부터 현행 헌법을 개정해서 제7공화국을 만들자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렇게 논의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에 의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헌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당한 때라고 봅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물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삶이 깊은 물은 가물에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당장 현 시기에 현황만 보지 말고 조선, 그러니까 고조선 이래로 우리 민족이 꾸준히 만들어온 법들, 특히 조선의 경국대전까지 우리 민족이 5,000년 동안 법을 만들어 처음 했던 그런 것들도 살펴보고 근현대법은 1905년 이준을 중심으로 만들어 활동한 법안연구회와 헌정연구회 활동과 내용도 좀 살펴봐야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만든 근현대 헌법 1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만든 것과 그것이 5차 개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9차 개정이 있었죠. 이런 1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7공화국 헌법은 국민을 위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 국민이 헌법을 읽고 헌법을 알고 일상생활에서부터 헌법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현 정부는 온 국민이 헌법을 읽어서 알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 체제를 빨리 구축해서 2028년까지 교육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헌법을 읽고 알게 하고 2029년 1년 동안 전국 행정동에서 헌법 개정안 토론과 의견 수렴을 하고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에 이를 수렴하는 광장 토론을 거쳐서 헌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한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별 대표자들 시민 대원의원을 구성하고 헌법 개정안을 만들고 이것을 국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국민투표를 확정해야 대한민국 200년을 지향하는 명실상부한 제7공화국 헌법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100년이 지나고 이제 200년을 향해서 나가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헌법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헌법을 읽고 헌법을 알고 헌법 개정안에 적극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